네, 강의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큐.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차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1강의 학습 목표는 표본 추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를 구분 설명할 수 있다. 표본 추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 표본 추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표본 추출의 필요성입니다. 표본 추출의 필요성 첫째는 시간과 비용 차원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것이 전수 조사하는 것보다 경제성 차원에서 이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집단의 유형을 보면 무한모집단과 유한모집단이 있다고 했는데 무한모집단의 경우는 전체를 다 조사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 불능 모집단으로 모집단 중에서 연락을 할 수 없다거나 또는 주소 파악이 안 된다거나 또는 전화번호가 없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한 모집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이 정확성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면 결국은 시간이나 비용 차원에서 조금 소홀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표본 추출을 해서 적은 수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한다고 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표본 추출의 필요성 중에서 기타 이유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벽돌 같은 경우에 품질 검사를 할 때 인장 강도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인장 강도를 조사하려고 하면 벽돌을 깨서 그 강도를 시험해야 되는데 만약 모집단 전체를 깨버리면 남는 게 없죠. 이와 같이 우리가 파괴 검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모집단에서 추출해서 표본이라는 걸 얻게 되는데 이 표본으로 얻는 과정, 이 화살표가 바로 랜덤 샘플링, 표본 추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모수라고 그랬고 모수라고 그랬고 표본의 특성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계량을 구하는 이유는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가 추론하는 것, 그게 바로 추측통계학인데 그 추측통계학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얻는 그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 그에 대한 필요성이 바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표본 오차가 되겠습니다.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모집단의 결과라고 일반화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표본 오차가 발생하느냐? 그 표본 오차는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비전형적인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표본 오차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오차의 가장 좋은 예가 과거 미국에서 민주당 후보인 루즈벨트와 공화당 후보인 랜든과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선거를 하기 직전 예비 여러 가지 선거 조사에 의하면 랜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루즈벨트를 이기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투표 결과는 루즈벨트가 승리했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예비 조사를 할 때, 다시 말하면 표본 추출을 해서 예비 조사를 할 때 그 표본 추출의 대상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을 1000명한테
의뢰해서 결국은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10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응답을 했고 또 당시에 전화번호부에서 결국은 표본을 추출해서 결국은 조사를 한 결과도 결국은 이제 랜든 후보가 이기는 걸로 아는데 그 결과가 달랐던 이유가 바로 표본 오차의 발생 때문입니다. 당시가 1920, 30년대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경우라 하더라도 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 사는 부유층들이 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들도 보통 시민이 아니고 결국은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잡지를 구독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민주당의 후보인 루즈벨트와 공화당의 후보인 랜든을 비교해보면 결국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이에서 부유층들이 주로 지지를 했고 사이에 어떤 부유층이 아닌 보통 시민들은 바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그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본 자체가 결국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추출해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실제 결과는 다른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표본 오차는 표본의 크기 때문에 생긴 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본 오차를 줄이려고 하면 표본 추출 계획을 정밀하게 세운다거나 또는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면 어느 정도 표본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 추출 방법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측정 도구를 잘못 이용했거나 기타 등등의 자료의 잘못으로 생긴 오차가 바로 비표본 오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표본 오차를 줄이려고 하면 조사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정확한 측정 도구를 설계한다거나 또는 자료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비표본 오차만 존재하지만 표본 조사를 하게 되면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함께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표본 추출 방법에 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무작의 추출 방법입니다. 단순 무작의 추출 방법. 우리가 단순 무작의 추출을 영어로는 Simple Random Sampling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바로 모집단 각 객체가 추출될 확률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의 저 뒤쪽에 부록편에 보면 랜덤 넘버 테이블이 나옵니다. 교과서 315페이지에 랜덤 넘버 테이블, 우리말로는 난수표라는 게 나오는데요. 난수표의 자리가 5자리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모집단이 있었을 때 그 모집단에다가 모집단을 바구니에 넣을 때 번호를 일련 번호로 적어서 넣는다고 했을 때 넣고 나서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난수표를 이용해서 처음에 어떤 난수표가 정해지면 그 난수표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일정하게 숫자를 읽게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5자리 숫자 중에서 내가 2자리의 숫자만큼의 표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2자리만 읽으면 될 것이고 3자리의 숫자만큼의 표본이 필요하면 3자리를 읽어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숫자가 적힌 것을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바로 Simple Random Sampling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층별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별 추출법은 영어로 우리가 statewide sampling 하는데 모집단을 동질적인 계층으로 분할하고 나서 각 계층에서 단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세울 때 연령별로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요. 수입을 가지고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 성별 가지고도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 또는 직업, 가족, 교육 등등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남녀와 같처럼 성별로 구분한다고 하면 남자에서 몇 명, 여자에서 몇 명,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뽑는다고 하면 어느 직업에서 몇 명, 또 어느 직업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직업에 속해 있는 모집단의 수와 비례해서 결국은 계층을 나눠 가지고 뽑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그 직업에 따라서 지지하는 층이 다를 수 있고 또 선거를 할 때 보면 나이에 따라서 지지하는 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이를 구분하고 나이에 관련된 모집단의 개수와 비례를 맞춰서 각 계층별로 표본을 추출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층별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군집 추출법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군집 추출법은 모집단을 여러 개의 이질적인 군집으로 분할해서 군집을 먼저 추출하고 이 군집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균 신장을 조사한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만약 2,000개 고등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2,000개 고등학교에서 어디에서 뽑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갖는지를 고려해서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 있는 충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정해서 그 고등학교의 2학년을 정하고 2학년에서 3반을 정해서 그 3반 학생 전체를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평균 신장의 키로 활용한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군집 추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 네 번째는 체계적인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추출법은 영어로 systematic sampling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집단에서 규칙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 공장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상품 생산에 따라서 상품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그 일련 번호 중에서 첫 번째 선택한 어느 랜덤 넘버에서 구한 번호가 7번이라고 하면 7번, 17번, 27번, 37번 즉 7자가 드러나와 있는 번호만을 택한다거나 또는 전화번호부에서 홀수 페이지 몇 번째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꼭 그런 홀수 페이지 1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해서 홀수 페이지에 몇째 줄에 몇 번째를 계속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뽑게 되면 바로 그게 시스테매틱 샘플링 체계적인 추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표본 추출 방법 중에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비확률 표본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확률 표본 추출은 크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가 바로 편의 표본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편의 표본 추출법은 영어로 convenience sampling 되겠습니다. 연구자가 임의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설문지를 주고 설문지 좀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도로에 나가서든가 어디에 가서 랜덤 샘플링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지를 조사하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대개 임의로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부여해서 결국은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편의 표본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단 추출법입니다. 영어로는 judgment sampling이 되는데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모집단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최근에 문제가 되는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조사가 있다고 할 경우에 실제로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설문을 하거나 어떤 자료를 보내면 쉽게 결과를 얻기가 힘들죠. 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정책의 노출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국회의원한테 직접 설문을 조사하지 않고 그 국회의원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통해서 설문을 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판단 추출의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72페이지에 보면 그 전화 여론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화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도가 높지 않다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앞에 소리가 표본 오차가 발생한 것처럼 비전형적인 표본을 뽑아서 생긴 표본 오차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집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거나 또는 유부녀이거나 주로 아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하고자 하는 의도의 대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화 조사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자동 응답식 전화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응답자들이 대부분 이러한 자동 응답식 전화가 불편하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간에 응답을 하다가도 본인한테 유리한 경우까지만 답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화를 통해서 의견조사하는 경우에 전화를 받더라도 의견이 없거나 추후에 어떤 불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평소에 의견과는 다른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그냥 따라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전화 여론조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사보다도 전화 여론조사가 표본 오차의 크기를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강을 정리해보면 표본 추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시간과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표본 추출을 하게 되면 전수 조사를 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모집단 자체가 무한 모집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표본 추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하다 보면 소수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모집단 자체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주소가 파악이 안 된다거나 전화번호가 없어서 조사 불능 모집단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기타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파괴 검사의 경우와처럼
파괴를 하면 결국은 모집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표본 추출에 따른 오차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있고, 표본 오차는 비전형적인 요소를 추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표본 오차인데,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표본 추출에 대한 정확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표본의 수를 크게 하면 표본 오차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 추출과는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문항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체중을 조사하는데 잘못된 체중계를 이용했거나 또는 코딩을 하면서 적거나 입력하면서 잘못 들어서 잘못 기입을 하게 되면 바로 비표본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는 우리가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라고 해서 주로 난수를 이용해서 샘플링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층이 어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남녀, 직업, 연령 등등 그런 경우에는 층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모집단의 수에 비례해서 그 층별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층별 추출 방법이 되고, 군집 추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전체에 가장 대표성 있는 어떤 집단을 선정해서 그 집단 전체를 표본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바로 클러스터 샘플링 군집 추출 방법이 되고, 체계적인 추출법은 예를 들어서 금주의 인기 가요라고 했을 때 그 함에다가 모든 엽서를 번호를 매겨서 그 함에 넣고 그 중에서 10장을 뽑는다고 하면 첫 번째 마지막 숫자를 가지고 한다거나 어떤 랜덤 넘버 테이블에서 어떤 숫자를 얻어서 그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시스테매틱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비확률 표본 추출법으로 많이 쓰는 방식은 컨비언스 샘플링과 저지먼트 샘플링 방법이 있는데, 편의 추출 방법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리한 방식으로 추출하는 방식이고, 판단 추출법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국회의원들한테 조사할 내용을 국회 보좌관한테 조사한다거나 대학에서 그 대학의 교수한테 조사해야 할 일을 그 대학 교수와 함께 있는 조교를 통해서 조사한다고 하면 바로 판단 추출법의 예가 되겠습니다. 5주차 1강의 형성평가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표본 추출의 필요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경제성, 2. 유한 모집단, 3. 시간 제약, 4. 조사 불능 모집단.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표본 추출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고, 유한 모집단이 아니고 무한 모집단이라고 하면 표본 추출의 필요성이지만 유한 모집단이 잘못된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형성평가 2번 문항입니다.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면 해소되는 오차는 뭘까요?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면 해소되는 오차. 우리가 오차에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표본 오차는 전형적인 요소를 뽑지 못해서 발생한 오차인데, 바로 표본 오차가 표본의 수를 증가시키면 해소가 가능한 오차가 되겠습니다. 비표본 오차는 표본의 수하고는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어떤 문항에 대해서 무지를 했다거나 또는 뭘 기록할 때 잘못 듣고 기록해서 발생한 오차가 바로 비표본 오차가 되고, 표본의 수를 증가시켜서 해소되는 오차는 표본 오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우리 교과서의 4장 부분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표본 추출 방법을 하나의 강의로 완성을 했습니다. 5주차 1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